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자문 인력 자격증에 대한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 권유자문 인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에서 고객에 대해서 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 매매에 대한 권유를 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투자 자문 인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에게 증권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이게 증권투자상담사라고 해서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시험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응시 자격은 이 금융회사 종사자로서 사전에 반드시 그 교육, 투자자 보호 교육이라고 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서 100문항인데요. 과거에 120문항 출제됐다가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험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어서 시험 과목이 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합격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과목별로 50% 이상, 과락이죠. 50% 이상인 중에서 정답 비율이 70%. 그러니까 이 70점이 높아야 되고요. 넘어야 되고 과락이 50%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종사자들이 경우에도 우리 업무에 또 바쁘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별로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목별로 과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증권 분석, 두 번째 증권시장, 세 번째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가 있고요. 마지막 4과목은 법규 또는 이제 규정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문항수를 보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15문제를, 2과목 20문제, 3과목 30문제, 4과목 35문제인데요. 이 과목별로 난이도를 보면 증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정도 됩니다. 증권시장도 중정도 되고요.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이지만 중보다는 좀 낮은, 법규 및 세제는 수준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과락은 이 1과목 증권분석, 2과목 증권시장 이렇게 과목 기준으로 과락을 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걸로 보면 또 다시 과목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세부 과목으로는 뭐 과락을 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과목 증권분석은 크게 3가지로 다뤄져 있는데요. 경기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3과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기본적 분석이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채권시장, 기타 증권시장인데 주의할 점은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본서도 하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이 부분은 계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요 기본적 분석도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고 요 채권시장도 계산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까다롭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기타 증권시장은 2문제인데 2가지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과 KOT 시장 대략 1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상품 및 투자 전략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비교 분석하는 내용과 투자 전략으로 크게 2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3문제 중에서 대략 금융상품이 한 7문제, 투자 전략이 한 6문제. 이 투자 전략 6문제는 주로 자산 배분 전략, 마코이츠의 자산 배분 전략과 기대 수익과 위험에 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에 관한 얘기들, 블랙 리터만의 자산 배분 모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투자 전략 쪽이. 그에 반해서 금융상품은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실무라든지 직무윤리 이러한 부분들은 대개 여러분들 실무에서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 내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이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 규정은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왜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 자본시장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금융위 명령으로
금융위 규정이라는 건 명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융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시장법을 먼저 공부하고 금융위 규정을 해야 되니까 요 두 가지가 11문제, 9문제인데 요 두 가지가 20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제일 많은, 물론 단일 과목으로는 금융상품이 제일 많지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된다. 협회 규정과 요 협회 규정 부분은 좀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회사법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회사법은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공부할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출제 문항수는 6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세제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합니다. 증권세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세제가 아니라 증권과 관련된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에 관한 내용 부분과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얘기, 끝으로 증권거래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주 포인트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학습 차례는 어떤 전략으로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 전략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반드시 기본서를 갖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만 갖고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70점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 우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학습 자세가 좋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은 후에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 교재를 정독하는데 모든 과목을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정독해야 될 과목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이 과목에서 반드시 정독이 돼야 될 과목은 2과목과 4과목, 2과목과 4과목이 반드시 정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목별로 중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강의 때 첨삭 자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첨삭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문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사지선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와우패스 나오는 문제집을 보시면 길라잡이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예상 문제를 또 따로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각 장별로 자가학습 진단표를 통해서 자기 체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집에는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다라는 걸 다 적어놨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문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연습을 통해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문제 연습할 때, 문제 연습해서 그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집에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실제 시간을 재서 내가 문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하는 이런 자세를 꼭 부탁드리고요. 이런 전략을 갖고 해야지 한 번에 합격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재수하고 또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경기 분석에서는 학파 간의 경기 변동의 원인이 어디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통화의 유통속도라든지 그 통화량에 관한 얘기라든지 물가지수에 관한 얘기들, 이런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 예측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경기 종합지수라든지 경기 동향지수라든지 기업 실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경기 예측에 관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특히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경기 분석의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계열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돼서 내용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주로 재무 비율 분석을 꼼꼼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재무 비율 분석에 있는 각 항목별로 수익성 분석,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이 어떤 항목 재무 비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PER 평가 모형, PBR 평가 모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기업 가치 평가 모형 중에서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부분을
특히 배당평가 모형 중에서는 정렬 성장 모형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본적 분석은 한 2문제 내외가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6문제에서 5문제에서 2문제 가까이는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평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과 기본서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서 위주로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차트 이론 중에서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다우 이론이라든지 삭개자전법, 일목균형표는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알아두시고, 특히 패턴 분석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전환형 패턴, 지속형 패턴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추세 분석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권시장에서는 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장의 조건이라든지 상장 절차, 그리고 공시에 관한 얘기, 매매 제도에 관한 얘기가 가장 키포인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시장, 채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코코본드라든지 커버드본드 이런 것들, 그리고 옵션이 첨가된 옵션무 채권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의 기간 구조가 중요하고, 끝으로 채권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과 소극적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게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 증권시장에서는 KOT 시장과 코넥 시장의 각각에 대해서 매매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빈속 및 투자 전략에서 금융상품은 평이합니다. 시중에서 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 외에도 예금보호제도를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마코이츠의 자산 배분 모델과 블랙 리터만의 자산 배분 모델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영업 실무하고 직무 윤리는 전반적으로 정독하는 정도로 평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법률과 금융위 규정은 합쳐서 정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협회 규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법에서도 주로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들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세제에서는 역시 뭐니 해도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 상속세, 증여세, 특히 증권거래세를 중요하게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꼭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